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없이 하락하는 날에는 손실을 확정하고 양도세를 줄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수익 확정을 해야 되고 손실 확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들고 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그때그때 여러가지 시장 변화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변화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이상 되는 수익을 가져가실 때는 양도세 22%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부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확정하신 후에는 우리가 1년 내에 손실을 확정해 주셔서 250만원 이하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절세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나는 뭐 이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돼요. 손실이 확정되거나 수익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손해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 2020년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수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양도세를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질 때 그대로 매도를 하면 손실이 확정되고요. 매도하자마자 바로 다시 매수를 하면 그때 뭐 수수료가 나가긴 하죠. 거래세가 나가긴 하는데 22%의 양도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물론 이제 손실을 확정하게 되면은 총 계좌의 수익률이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0%였던 총 계좌의 수익률이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하게 되면 수익률이 뭐 0%로 된다든지 그렇게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수익률만 쫓아가다 보면은 총 계좌의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뭔가요? 총 계좌의 잔액이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가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수익률은 많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22%의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수익 실현 자체를 두려워하시고 수익 실현을 안 하세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올해 수익 확정한 것은 내년에 세금이 부과돼요. 그리고 올해 수익을 확정한 것은 손실을 확정함으로써 총 이제 수익을 좀 줄여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돈을 버시면 수익 확정을 바로바로 해주시는 게 나아요. 근데 나는 가치 투자자다. 나는 기업의 그 펀더멘털을 보고 계속 쭉 이어갈 거다. 그러면 수익 확정을 뭐하러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들은 다시 논외로 두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아까워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수익이 났으면 250만원을 제외하고 750만원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근데 올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크게 올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어쩌면 당연한 거니까 아주 기분 좋게 납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깝긴 하죠. 제가 이 글을 포스팅한 게 언제냐면 9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10일 정도 지난 시점이죠. 15일 정도. 지금도 좀 미국장이 하락세에 있는데 저는 요때 한번 매도를 해서 손실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아주 굉장히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쓰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내가 A라는 주식이 있고 B라는 주식이 있고 C라는 주식이 있고 D라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지금 4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을 확정을 하시면 수익 실현이라고도 하죠. 수익 실현을 했는데 내가 4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갔다. 그러면 1년에는 250만원 한도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지금 50만원의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22%의 양도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양도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수익을 확정한 후에 다시 ABCD의 주식을 또 가지고 있겠죠. 근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마이너스 10만원, 이거는 마이너스 20만원, 이거는 마이너스 40만원, 이거는 플러스 50만원 의 수익을 그 이후에 발생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세 종목을
매도하고 바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만원, 20만원, 40만원, 총 70만원의 손실을 확정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400만원에서 70만원을 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30만원이 되겠죠. 그럼 33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양도세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일까요? 80만원이 되겠죠. 그럼 150만원의 22%에서 80만원의 22%로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손실이 났다고 해서 바로 손실 확정을 하거나, 내가 지금 수익이 났다고 해서 바로 수익 확정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수익 확정,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손실이 입고 있다. 그리고 내가 손실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때 손실을 계속해서 감내하는 것보다 그 손실을 그대로 확정시켜 버려서 양도세라도 줄이자는 거죠. 양도세를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손실을 계속 가져가고 있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숏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양도세를 줄임으로써 절세를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돈을 버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손실이 난 종목을 바로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하고 바로 매수를 또 해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그 기업을 보고 산 거기 때문에 그냥 매도를 하고 그 기업을 안 사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종목을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종목을 다시 사서 양도세를 줄이자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세금을 줄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불법적인 탈세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디 수익을 많이 내셔서 세금도 기분 좋게 내셨으면 좋겠지만, 좀 아깝긴 아깝죠. 그러면 우리가 손실이 마구잡이로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양도세라도 조금 줄여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이폼이었고요. 고맙습니다.